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빨리 마치고 식사하러 가야죠. 네, 저는 아까 김범수 총장님께서 마지막에 13억 6천 중에 다 까먹고 이제 10억만 남아 있습니다. 저처럼 빨리 까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또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어떻게 크라운 마스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그냥 제 있었던 과정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애터미라는 도구 그냥 꽉 잡으십시오. 절대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것은 김범수 총장님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손해볼 것이 없다라면 뭐 하셔라? 잡고 가셔도 절대 손해볼 일 없고 득볼 일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주소지는 경기도지만 태어난 곳이 경상도입니다. 혹시 사투리가 못 알아듣는 이야기가 있더라도 중간에 손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마치고 그 사투리가 뭐냐고 물어봐 주시면 네,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왜 애터미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직장 다닐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벌써 10년이 넘은 거의 15년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이 애터미를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머니파워가 이렇게 솔직히 머니파워라기보다도 애터미의 화장품이 오히려 직장 다닐 때 더 나이는 젊었지만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애터미를 하시면 김범수 총장님께서 건강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외모로도 점점점 젊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뭐만 잘하신다라면 애터미 화장품만 잘 쓰신다라면 그렇게 저는 직장인이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첫 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애가 돌이 되어 갈 때쯤 제 아내는 큰 병에 걸립니다. 유방암 상기에서 말기로 진행 중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때 서울 아산병원으로 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금 사진이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항암부터 수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모든 것을 마치고 집에서 회복기에 있는 사진이고 지금 저 첫 애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할 때 저희는 드디어 제품을 소개받게 됩니다. 제 위에 스폰서이신 박일순 총장님으로부터 명절 때 4종 세트도 아니고 폼 클렌징 하나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한번 써봐봐. 저는 그 폼 클렌징이 저희 가정의 역사를 바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라고 하니까 제 아내는 애터미 폼 클렌징을 쓰게 됩니다. 항암을 받다 보면요 피부가 새카맣게 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피부도 상당히 건조해지고 까칠해집니다. 기존에 폼 클렌징을 썼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런데 어떤 폼 클렌징을 썼다가 애터미 걸 쓰고는 너무나도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만족을 했느냐, 다른 폼 클렌징은 쓰고 스킨은 화장실에서 바르고 나왔는데 애터미 폼 클렌징은 좀 다르다. 충분히 화장대까지 나와서 스킨을 발라도 피부가 그렇게 건조해지는 것을 못 느끼겠다라고 하면서 그 선물 받은 폼 클렌징을 써보고는 제 아내는 애터미의 모든 제품을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만족하다 보니 애터미라는 메이커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을 하나씩 사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들어왔느냐, 어느 날 통장으로 약 7만 5천 원이라는 수당을 받게 된 겁니다. 제 아내는 너무나도 궁금해졌고 그 수당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발을 쓰고 오늘 처음 오신 분처럼 이런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강의가 이덕우 총단장님 강의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세미나를 듣고 오더니 집으로 와서 제게 정말 레이저 같은 눈빛을 쏘아보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애터미 사업 해야 되겠다고. 저는 그 당시 애터미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애터미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 그 한마디만 물어봤을 뿐인데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 합니다. 다단계. 그 세 글자 듣자마자 저는 뒷이야기는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절대 못하게 반대를 하였고 반대를 넘어서서 방해까지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방해를 했느냐. 결혼을 하다 보니 대부분 지인들은 이제 서로 다 알게 됩니다. 제 아내가 애터미 알리려고 막 전화를 해요. 그럼 저는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 통화가 끝날 때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싹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전해서 한마디 해요. 회원가입도 사주지도 말아라고. 그걸 하니까 자꾸 다단계 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정도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키도 뺏었고요. 제가 생활비 하라고 준 월급 통장까지 다 뺏었습니다. 참 못된 놈이죠. 그렇게 저의 반대와 방해가 심해지자 제 아내도 더 이상 못 버티겠는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라는데 죽다 살아난 내 소원 딱 하나만 들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이 뭔데? 라고 물어봤더니 애터미 사업 설명 딱 한 번만 들어봐달라는 겁니다.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딱 한 번만 들어봐주고 안 해야 될 이유 단 하나라도 찾으면 두 번 다시 애터미 애자 말도 안 꺼낼 테니 딱 한 번만 들어봐달라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애터미의 세미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멀리 데려가더라고요. 대전 SBT로 데려갑니다. 자리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또 제일 앞자리에 꽂아놨습니다. 도망도 못 나오게. 그래서 정말 그날 그 세미나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 세미나를 들어갈 때 딱 이 한 가지 마음만 먹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느냐? 어떻게든 안 될 이유를 찾아서 내 아내를 이 애터미라는 다단계판에서 끄집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안 될 이유만을 찾으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애터미의 설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서 있을까요? 안 될 이유를 찾아내기는커녕 야, 어쩌면 이 애터미 사업이 우리 가정경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자본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력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귀하고 좋은지를 알고 있어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의 가장 큰 비애가 뭔지 아십니까? 월급날만 보고 있어요. 와이프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월급날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벤츠 몰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탑층 살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직장 다니면서 많이 더 알아봤습니다. 장사도 해보려고 했고요. 보험회사도 들어가 봤고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터미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로 잡고 가라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날의 그 세미나를 듣는데 왜 제가 애터미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냐면 아까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회원가입비, 월간 유지비 없다라는 거 이미 들으셨습니다. 결국 그런 가입비나 유지비가 없다라면 내 지갑에서 무엇이 없다?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통닭집을 하더라도 커피숍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증금을 걸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애터미는 큰 투자비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한다리와 대중교통 이용할 카드만 있으시면요. 여러분들 누구나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투자할 비용이 없으니
제 아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그 세미나를 듣고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장 비싸게 파는 제품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해모임 한 박스에 14만 8천 원이랍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 에이전트가로 14만 8천 원짜리 해모임 그리고 6종 화장품 세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비싸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품이 좋다 해서 잘 팔려나가고 재구매가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데 제 아내가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서 그 제품이 집에 100박스가 쌓이면 이 사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면 망해봤자 얼마다? 1480만 원. 1480만 원이면 기둥뿌리는 안 무너지겠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잘 될 수만 있다라면 우리 가정경제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서 안 했다? 비용이 안 들어서 첫 번째 애터미는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거고 내가 손해볼 일이 없다라면 누구? 내가 알리는 그 누군가도 손해볼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꼭 이 필수로 가져가라는 이유는 생필품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필품은요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존에 어디 가서 쓰셨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대형 마트 가서 쓰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곳에 계신 분들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 생필품들 어디 가셔서 구매하십니까?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런데 애터미는 참 의도치 않게 무엇으로 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말 이제는 현재의 우리에게 구매하는 방식이 정말 좋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생필품은 어차피 사용해야 되고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만 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인류가 다 쓴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 지속적인 회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생필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필품은 왜? 누구나가 다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저는 가장 좋은 점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 많으시고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도요 개발비 안 듭니다. 저희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도 제품을 개발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재고를 안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파트너 후원차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낚싯배를 샀대요. 그래서 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잠시 화장실을 가려고 세웠는데 화장실 갔다 나오니 어마어마한 타이어들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대형 차량 타이어를 판매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쌓여있던 타이어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기 재고만 해도 몇 억은 되겠다. 결국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재고를 바닥에 다 깔고 가십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뭐다? 재고는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고 누가 가지고 있다? 애터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바닥에 깔고 갈 비용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생산도 저희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물류 누가 다 보내줍니까? 애터미에서 다 보내줘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비즈니스 하면서 저 네 가지가 없는 것만으로도 애터미는요 우리에게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놔준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해본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회생활 하러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인생 살면서 이거 두 가지만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실패 안 하고 살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남의 빚 보증 서지 마라. 두 번째 다단계 빠지지 마라. 그렇게 잘 들어왔는데 들어보니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왜? 저런 생필품이기에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드리는 세 번째가 무한 문대의 확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확장할 능력도 없습니다. 왜? 저는 직장 집밖에 몰랐기 때문에 인맥이 좁빗했어요. 그 좁빗한 사람이
얼마나 확장을 해봐야 확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무한대의 확장성을 누구나가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애터미 사업을 내가 능력이 없다라면, 내가 인간관계가 좁빗하다라면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무한단계의 의미를, 글로벌 원마케팅의 의미를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확장을 한번 시켜봐 주십시오. 이 무한단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자, 애터미는 나를 기준으로 좌로 우로 소비자를 펼치는 사업 방식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오고 많은 분들이 힘들다 보니 뭔가 또 일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플랫폼 하다 보니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요, 제 아들은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들에게 꿈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1초도 안 걸려서 자신의 꿈을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보다 낫네. 그런데 그 꿈에 제가 조금 좌절을 했습니다. 아들아, 꿈이 뭐야? 이래 물어봤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유튜브 크리에이터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모에게는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지금부터 뭘 열심히 봐야 되겠습니까? 휴대폰. 그런데 제 마음은 공부 잘해서, 맞죠? 그런데 미래는 어떤 게 나을까요? 저도 딜레마예요. 휴대폰을 보는 게 나을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나을지. 자, 아무튼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어때요?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했고 평범한 사람들도, 정말 못생긴 사람들도 성공한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유튜버도 이제는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 코로나가 오면서 지상파, 집에만 박혀 있다 보니 지상파의 시청률이 높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50%를 곤두박질 쳤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연예인들과 PD들이 어떻게 독립해서 나옵니다. 조를 짜서. 뭘로? 유튜브로. 그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을 하고 있다? 그런 스타들이 자신의 인기라는 플랫폼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지금 예전에는 조금 평범한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바닥도 능력이 없으면 성공이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최시혁이라는 저도 유튜브를 보면 10만 회수씩 찍고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유튜브를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면서 아주 좋은 영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좋아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제 무엇이 창출되기 시작한다? 소득이 창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와 비슷한 영상을 가지고 누가? 공유라는 친구가 우통까지 쫙 까면서 방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 걸 보러 올까요? 공유 걸 보러 갈까요? 기존의 제 구독자들이 제 걸 계속 볼까요? 공유로 갈까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꼭 하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처음에 내 인맥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또 사람을 달고 나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갔더니 어디에서? 여기에서 공유가 비전을 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좌로는 장동건을, 우로는 누구를 데리고 나와요. 여기에서 보시면 공유는 나에게 뭡니까? 적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공유는 누구 거다? 내 거. 이것이
무한 단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인맥도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한대의 확장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애텀이라는 도구는 꼭 잡고 가십시오. 나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요, 내 밑에서 반드시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10명, 100명이 모이면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애터미는 내가 가입한 사람들도 누구 거? 내 거. 나의 지인이 가입한 사람도 누구 거? 내 거. 그리고 내려가다가 공유가 나와도 공유가 누구 거? 내 거. 전부 다 누구 거? 내 거. 그것이 애터미의 무한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굴러들어올 수도 있다? 누군가는 나보다도 훨씬 나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엇을 고민하시느냐? 애터미 사업을 들으면서 괜찮네,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맞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제발 그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버리세요. 버리세요. 왜? 애터미는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좌우 뭘로? 매출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다운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잘해야 성공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의 능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나의 능력은 뭐만 있으면 된다? 태도만 좋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주고, 내가 신사답게만 행동한다라면, 매너만 지킨다라면요, 나의 하부의 사람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무엇을 고민하셔라? 내가 데려온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내가 어떻게 꼬셔서 데려온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좋다 애터미는?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만 많아지면 된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밑에 소비자와 사업자가 늘어나기만 하면 애터미는요, 성공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열정을 다 바치시면 되냐? 오늘과 같은 이런 세미나에, 그리고 본사가 진행하는 세미나에, 그리고 줌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라인의 세미나에 나 혼자 들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나는 아무리 듣고 잘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라? 한 명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없으면 집에 있는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데리고 앉혀서, 왜? 그분들 소비자입니다. 앉혀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한 마리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애터미 사업을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뭐만 하셔라? 나는 이 사업 해야 되겠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려면 제발 데리고, 많이 데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 들어봐 하면서 그렇게 앉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까 김범수 총장님 처음부터 들었겠습니까? 저기 계신 박은하 총장님이 얼마나 가보자고 그렇게 가보자고 하니까 성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만 진행을 하신다라면 어떻게 되어간다? 내 사업은 나도 모르게 점점점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뭐에 초점을 맞추셔라? 나라는 것에 절대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나로 시작된 나의 좌우 하부의 소비자와 사업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데리고 올 수 있을지에 고민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세미나를 듣고 저는 안 될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내려오는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애텀이라서 다단계라서 반대하던 저는 제 아내의 손을 살포시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터미 사업에 해보고 싶으면 한번
열심히 해봐봐라면서 그때 저와 제 아내는 도구라는 선택을 달리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인생 길게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그때 서로 부부는 몸이 두 개다 보니 도구의 선택을 달리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었고, 그리고 아직도 한 번씩 악몽을 꿉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 비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놀라서 깨면 꿈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제발 진심으로 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시고 이 도구를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도구를 달리한 결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입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는요, 제 직장 생활 1년 차입니다. 무려 7년 차 때 받고 있는 월급을 월별로 그래프에서 나타낸 거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그 당시 제 아내가 애터미라는 도구를 찾게 되면서 받게 되는 월 소득을 월별로 그래프화해서 나타냈습니다. 자,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는요, 이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어떠세요? 빨간색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살아가시고 싶습니까?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전문 바꿔 나가면 우짜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뭐 하셔라? 하십시오. 하시면요, 어떻게든 하다 보면 뭐가 열린다? 저 그래프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직장 잘 들어가는 것이 저도 제 인생의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터미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의 소비자와 사업자가 늘어나서 이런 파란색 그래프의 삶을 그려줍니다. 제가 그리고 어느 순간 소득이 제 아내의 소득이 되다 보니 제 소득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 월급 네 용돈 해라고. 제 월급 제 용돈 하면서 살 때 정말 인생 사는 맛이 났습니다. 잘려도 그만 안 잘려도 그만. 그때 아마 가장 자신만만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제 아내도 한쪽이 힘들었던지 제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면서,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회사에 사익서를 던지고 나오는데 제 팀장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데서 추천 들어왔냐고. 그러네. 아니요, 제 사업하려고요. 무슨 사업하려고요? 애터미요. 애터미가 뭔데? 이러더라고요. 다단계요. 이래. 사익서 집어던지더라고요. 가져가라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요. 다시 생각하고 오랍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날 다시 사익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일주일 뒤에 다시 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사익서를 던졌습니다. 팀장님이 제가 3번이나 던지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사님께 결제가 올라갔고, 이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다단계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기에 제가 그 자리에서 보상 플랜을 쫙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님께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가입시키고 나가라. 그래서 이사님 가입시키고 저는 퇴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물건 챙겨 나가는데 제 주변에 회사 직장 동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뭐라 하더라고요. 뭐라 했을까요? 저거 미쳤다고. 저거 미쳐가지고 다단계에 빠져서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나간다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고 코로나 1년 차 되던 때 그 사익서를 냈던 팀장님이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지내고 있냐고. 사업은 잘 되느냐고. 그래서 잘 된다고. 제가 식사 한번 살 테니까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날 한우를 먹으러 갔습니다. 갔더니 팀장님만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그 위에 부장님도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사님도 나오셨습니다. 3분이 나오셔서 오늘 마음껏 드시라고. 어느 정도 버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대접해 드릴 수 있다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하던 와중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3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사 매출이 떨어지면서 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내가 애터미를 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네가 사익서 내고 갈 때는 네가 미친놈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회사에서 잘리고 보니 네가 미친놈이 아니고 우리가 미친놈이야. 청춘을 다 바쳐서 20년 30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어렵다고 우리를 잘라버리더라. 지금 자르고 잘리고 나오니 어디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더라. 그래서 애터미는 어떠는지 물어보려고 만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애터미 이 정도로 괜찮은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겠지만 막상 당해보고 나면, 그리고 본인이 환경이 변하면요, 애터미가 얼마나 괜찮은 사업인지 그때서 깨닫는 것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뭘 하셔라? 애터미라는 도구 보험이다 생각하고, 오늘 억지로 끌려오신 분들도 보험이다 생각하고 애터미 제대로 알아보시고 잡고 가십시오. 그렇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미래에, 노후에, 자녀들에게까지 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구를 바꿔서 생활한 결과 지금 저는 이렇게 3억까지 받으면서 이제 다 까먹고 10억밖에 안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곳에 계신 분들 누구나가 다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애터미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릴 마지막은요, 상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 상한선이라는 것은요, 일단 일의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집에 가면서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일을 안 하고 소득이 들어오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기를, 자녀들이 공무원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은 뭐가 나온다? 그래도 연금이라도 나오자. 그런데 그거 말고는요, 우리가 일반 서민들이 일의 끝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평생 일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나이 먹고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어지니까. 직장 딱 그만두고 나니까 월급 한 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터미는 뭐다? 내가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시면요, 그리고 상한선까지 가시면요, 정말 일의 끝이 있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평한 게임을 합니다. 상한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에만 다른 네트워크 보면 저 다 위에 좋은 일을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애터미는 뭐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똑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 언제가 가장 빠르다? 애터미를 깨달은 지금 바로 즉시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상한선이 있는 결과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 사람 애터미에서 성공했고 단장님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상한선까지 올라오시면 저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때 그 놈이었네. 그것이 애터미예요. 뭐다? 저는 가다가 결국은 멈춰 있어요. 여러분들은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멈춰있는 사람과는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고, 그때 그놈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이 애터미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습니까? 먼저 시작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대부분 다 늦었다라고 하는데, 애터미는 뭐다? 상한선이 있으니 애터미를 정보를 들은 지금 현재가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아직 0.002%도 회원가입이 안 되었습니다. 애터미는요, 팝콘입니다. 팝콘이 어디로 어떻게 튀어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아까 인간관계 좁히다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하부에는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등등 해서 많은 해외라인이, 그리고 저는 한국어밖에 못해요. 그것도 표준어도 아니고 사투리. 그런 사투리밖에 못하는 저도 어떻게 해외 사업자가 나오면서 어디로 튈지, 한국에서 터진 것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산청이라고 아십니까? 하동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거기서 멕시코가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어디 섬진강에서 멕시코가 나와요. 그것이 애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잡고 가시다 보면요, 팝콘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터질지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비자 사업자를 만들면서 데려오려고 안간 힘을 쓰시다 보면요,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하나의 신문 내용이 경향신문에서 나왔는데 이 신문 내용이 정말 가슴 아프게 합니다. 젊었을 때 이렇게 살 줄 몰랐다라고. 그러면서 75세 남성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생활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전부 다 뭘 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주의 국가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월 200만 원만 연금으로 만들어 놔도 내 노후가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젊었을 때 이렇게 살 줄 몰랐다라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창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갑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 우리 인생 전부 짐을 지고 살아가세요. 그런데 애텀이 분명 만만치는 않지만 애텀이란 짐을 지어보세요. 그 어떠한 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삶과 경제력과 그리고 노후를 넘어서서 나의 자녀에게까지도 내가 짊어진 짐이 나의 자녀에게 큰 삶에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애터미의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손해볼 것이 없고 나의 부지런한 다리와 부지런한 입으로 조금 더 움직여 보십시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애터미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애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차피 짐을 지으셔야 된다라면 어떤 짐을 지셔라? 하던 일을 하시면서도 애텀이란 짐도 한번 같이 지고 여러분들 가신다라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5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전혀 미래에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애터미도 향후 5년, 10년 뒤에 가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라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느냐? 제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칼럼에서 나온 겁니다. 5차 산업의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예요. 앞으로 가치 있는 산업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특정 정보를 갖고 있는 존재들보다는 어떻게? 각 가치를 연결하는 네트워커, 플랫폼이 힘을 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능률협회입니다. KMA. 우리나라에서 1965년도에 개설되어서 우리나라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능률협회에서 무엇을 정의를 내려봤느냐, 플랫폼 비즈니스는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사업자가 구축한 네트워크 소비자가 내가 부지런한 다리와 부지런한 입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소비자와 사업자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 필요한 물건 자기가 살 건데 우리한테 허락받고 사요? 자기 마음대로 사요? 자기 마음대로 사요.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이 자기 물건 살 건데 우리한테 연락하고 살까요? 지 마음대로 살까요? 예, 자고 있는 동안에도 시차가 다르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형태를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곧 무엇과 똑같다? 애터미 비즈니스와 정말 똑같은 사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짓밟아야 되고 누군가는 망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애터미는 뭐다? 각 가치를 연결시켜주면서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잘 살면 잘 살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함께 성공하는 사업이 애터미의 사업이고 함께 잘 된다는 것이 곧 선으로 이어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한 해 여러분들 애터미라는 도구 반드시 잡으셔서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향후 3년, 5년 뒤에는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마이크를 잡는 날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